곤지암 정신병원 실종 사건 1987년 3월 14일 1987년 3월 14일 곤지암 정신병원에서 환자 42명이 한날1시에 사라졌습니다.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이 천천히 화면에 나타난다. 흐릿하고 낡은 사진. 환자들이 일렬로 서 있지만 모든 얼굴이 검은 테이프로 가려져 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공식 기록에서 지워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1992년 경기도 광주시의 한 부동산 중개인이 우연히 발견한 금속 상자. 그 안에는 의료 기록, 간호일지, 그리고 테이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 기록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985년 가을, 저는 곤지암 정신병원 의료기록 보관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정미선의 일기장을 입수했습니다. 일기장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85년 10월 7일 오늘 이곳에 첫 출근을 했다. 병원은 생각보다 컸고 환자들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아니, 너무 조용했다. 곤지암 정신병원 1982년에 개원한 이 병원은 당시 경기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정신의료시설이었습니다. 5층짜리 본관 건물과 지하 3층의 치료동. 수용 가능 인원은 200명. 하지만 이 병원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환자가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다. 정미선의 일기에는 첫 근무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 근무 중 3층 복도를 지나가는데 302호실 문이 안에서부터 두드려지고 있었다. 나는 문을 열었다. 하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침대도 환자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그 방은 비어 있었던 것처럼. 1986년 봄, 병원은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으로 감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감사 결과는 이상했습니다. 문제없음 판정. 정미선은 이렇게 썼습니다. 감사관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들은 지하실을 보지 않았다. 아니, 볼 수 없었다. 원장이 그곳에 열쇠를 숨겼으니까. 1987년 1월 이상한 일이 시작됩니다. 의사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김진수 정신과 전문의. 그는 어느 날 밤 당직을 서다가 그대로 증발했습니다. 그의 진료실에는 이런 메모만 남아 있었습니다. 실험을 중단해야 한다. 이건 치료가 아니다. 2주 후 간호사 2명이 더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이 병원에 찾아왔지만 병원 측은 개인 사정으로 퇴사했다고만 답했습니다. 정미선의 일기 1987년 2월 15일 오늘 원장이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우리에게 말했다. 곧 중요한 일이 시작된다. 외부에 절대 말하지 말 것. 나는 그의 눈을 봤다. 그 눈에는 광기가 있었다. 그리고 2월 마지막 날 정미선은 무언가를 목격합니다. 밤 11시 지하로 내려가는 원장과 의료진들을 봤다. 그들은 흰 가운이 아닌 검은색 방호복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손에는 주사기들. 여러분,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공포의 시작. 1987년 3월 1일 정미선은 보관실에서 이상한 문서를 발견합니다. D-87 프로젝트 인공 공포 유도 실험. 정부 승인 도장이 찍힌 공식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실험 목적 인간의 공포 반응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특정 기억과 감정을 제거하는 기술 개발. 실험 대상 만성 정신질환자 50명. 실험 기간 1987년 2월 1일 3월 31일. 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실험이었습니다. 정미선은 계속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3월 3일 그녀는 간호사 박현주를 만났습니다. 박현주는 실험동에서 근무하는 선배 간호사였습니다. 미선아, 너 그거 알아? 지하 B3 실험동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박현주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환자들에게 매일 밤 9시에 주사를 놓아. 그럼 그들은 깊이 잠들지. 그리고 다음날 아침 환자들이 깨어나면 모두 같은 말을 해. 무슨 말? 그가 왔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가 왔어요. 정미선은 그날 밤 몰래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B3 실험동. 복도는 어두웠고 소독약 냄새보다 다른 냄새가 더 강했습니다. 부패한 냄새. 그녀는 한 병실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환자 한 명이 침대에 묶여 있었다. 그의 눈은 뜨고 있었지만 동공이 풀려 있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계속 중얼거림이 들렸다. 당신은 이미 죽었다. 당신은 이미 죽었다. 당신은 이미 죽었다. 정미선은 비명을 참으며 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복도 끝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원장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정 선생? 아무것도. 여기는 오면 안 되는 곳입니다. 알고 계시죠? 원장의 미소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날 이후 박현주는 병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3월 7일 정미선의 일기. 실험 환자 중 15명이 사라졌다. 기록에는 퇴원이라고 적혀 있지만 그들의 가족은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다. 퇴원 수속도 없었다. 그들은 그냥 사라진 것이다. 그리고 3월 10일 정미선은 금지된 파일을 열었습니다. 실험 보고서. 그 안에는 끔찍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실험 채널. 23약물 투여 후 REM 수면 단계 진입. 뇌파 측정 결과 비정상적 델타파 증가. 피험자는 실험 중 하얀 가운의 남자를 반복적으로 언급. 실험 종료 후 피험자는 자신의 이름, 가족, 과거 기억 전체를 상실. 실험 채널. 30일 약물 과다 투여. 피험자는 혼수 상태 진입 후 회복하지 못함. 사망 처리 후 B3-5호실 격리. 정미선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학살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문서를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금속 상자에 숨겼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987년 3월 12일. 병원 폐쇄 2일 전. 정미선은 원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정 선생, 요즘 보관실 출입이 잦더군요. 네? 제 업무가 원래 무엇을 찾고 있었습니까? 원장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정미선은 침을 삼켰습니다. 아무것도. 거짓말 마십시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2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들. 하지만 그들의 얼굴은 이상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정 선생, 당신도 실험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
정미선은 도망쳤습니다. 복도를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녀의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습니다. 빠르게 점점 더 가까이. 그녀는 보관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책상 아래에 숨었습니다. CCTV 테이프가 이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정미선이 책상 아래에서 떨고 있습니다. 문 밖에서 누군가 손잡이를 돌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멈춥니다. 정적. 5분이 지났습니다. 정미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보관실 창문으로 얼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CCTV는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책상 위의 종이에 무언가를 급하게 휘갈겨 쓰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병원 지하실 비상실험동. 그곳에 의사들이 묻혀 있다. 그리고 화면이 흔들립니다. 정전. 테이프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1987년 3월 14일 오전 6시 출근한 경비원이 발견한 것은 텅 빈 병원이었습니다. 환자 42명, 의료진 8명, 모두 사라졌습니다.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고 복도는 깨끗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지하실만은 달랐습니다. 경찰이 비상실험동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벽면에 피로 쓰인 글씨. 1987년 3월 14일 완전한 성공. 그리고 바닥에는 여러 개의 흰 가운이 찢어진 채 널려 있었습니다. 경찰 보고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혈흔 다수 발견. 신원불명의 유골오구 발견. 사인 미상. 실종자들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음. 사건은 미해결로 종결.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발견된 유골들은 모두 의사들의 것이었습니다. 환자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1992년 여름 병원 부지 매각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인이 보관실 벽 안쪽에서 금속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정미선이 숨겨둔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환자 팔찌 42개, 빈 약병들, 그리고 녹음기 하나. 중개인은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잡음.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 1987년 3월 13일 최종 기록. 나는 이 병원의 원장 이상원이다. D. B. -87 프로젝트는 실패했다고 생각했다. 환자들의 공포를 조작하고 기억을 지우고 새로운 인격을 이식하려 했다. 하지만 우리는 착각했다. 우리는 그들의 정신을 지배한 게 아니었다. 그들이 우리를 지배했다. 3월 12일 밤 실험체들이 깨어났다. 아니, 정확히는 무언가가 그들 안에서 깨어났다. 그들은 더 이상 환자가 아니었다. 그들이 온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42명 모두. 그들의 눈은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다. 단지 그들이 깨어났을 뿐이다. 부동산 중개인은 즉시 경찰에 이것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재수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개인은 3일 후 자신의 집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인 심장마비.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극도의 공포 표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재
곤지암 정신병원터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건물은 철거되었지만 지하 구조물은 그대로입니다. 매년 3월 14일이 되면 주민들은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고 증언합니다. 지하에서 발소리가 들려요. 42명이 걷는 소리가. 2019년 한 유튜버가 곤지암 병원터에서 생방송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방송은 23분 만에 끊겼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에 잡힌 것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42개의 눈동자였습니다. 그 유튜버는 다음날 발견되었습니다. 살아있었지만 그는 단 한마디만 반복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죽었다. 정미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3년 한 익명의 제보자가 신문사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정미선입니다. 나는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그들이 찾아옵니다. 42명이. 그들은 나를 데려가려 합니다. 그들이 있는 곳으로.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발신 주소는 곤지암 정신병원터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미해결 사건입니다. 42명의 환자와 8명의 의료진 모두 실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들은 정말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그곳에 있는 것일까요? 1987년 3월 14일 완전한 성공. 무엇이 성공한 것일까요? 이 기록은 실제 경찰 보고서 일부와 일치하며 지금도 곤지암 일대에서는 매년 3월 14일 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다음 편에서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